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년도 국방 예산을 기존보다 50%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1조 5천억 달러, 우리 돈 약 2,200조 원 수준으로 2026년도 국방수권법의 국방 예산인 약 9천억 달러보다 6천억 달러 증액하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7일 트루스 소셜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면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신의 관세 정책 덕에 이처럼 거액의 국방비를 증액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연계된 러시아 유조선을 2주 넘게 추적해서 납포하는 등 석유 통제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베네수엘라 원유를 무기한 통제해서 직접 판매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미군 유럽사령부는 베네수엘라 원유 거래와 연계된 러시아 국적 유조선 벨라이로를 2주 넘게 추적한 끝 아이슬란드와 스코틀랜드 사이 해역에서 납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 남부사령부는 카리브 해에서 역시 제재 대상인 무국적 그림자 선단 유조선 소피아호를 납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도 납포 사실을 확인하면서 미국의 제재 정책을 전면적으로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석유를 장기간 통제하고 무기한 판매하겠다면서 수익은 미국인과 베네수엘라인에게 미국 정부 재량으로 분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원유 통제가 가장 강력한 지렛대라며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회사도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s you've seen today, 2 more ships were seized. We are in the midst right now and in fact about to execute on a deal to take all the oil. They have oil that is stuck in Venezuela. They can't move it because of our quarantine and because 이번에 납포된 벨라이로는 이란에서 출발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싣기 위해 이동하던 중 단속됐고 이후 선체 측면에 러시아 국기를 그리는 한편 러시아 국적으로 등록하며 명칭도 변경했습니다. 러시아는 21세기형 해적행위며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에 등록된 선박에 무력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석유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해 기존 주 구매처였던 중국과 쿠바에도 간접적 압박이 가해진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원유 통제로 멕시코는 쿠바의 주요 석유 공급국으로 부상했고 국제 유가는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미국이 최근 있었던 중국의 대만 포비 훈련을 비판했습니다. 공식 입장이 나온 건 처음인데요. 올해 4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또다시 긴장이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해 말 있었던 중국의 이른바 대만 포위 훈련을 처음 비판했습니다. 훈련이 종료된 이후낸 뒷북 성명입니다. 국무부는 대만을 향한 군사적 압박을 중단하라며 중국의 군사활동으로 불필요한 긴장이 고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대만 해협 전반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며 무력이나 강압 등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중국은 사흘간 대만을 포위한 채 육해 공군과 로켓군 병력을 동원한 실사격 훈련 등을 했습니다. 미국이 대만에 16조 원 상당의 무기를 판매하는 방안을 승인해 두 나라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걸로 풀이됩니다. 앞서 미 의회는 중국의 군사 압박 훈련을 규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연례적인 일이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He hasn't told me anything about it, and I don't believe he's going to be doing it. Does it worry you? No, nothing worries me. 오는 4월로 예상되는 베이징 방문을 앞두고 미중 관계를 유리하게 관리하겠다는 뜻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다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신년사에서 대만 통일을 재차 언급하며 거듭 국제사회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两岸同胞血浓于水，祖国统一的历史大势不可阻挡。 미국이 중국의 대만 압박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만큼 미중 갈등 기류가 조성되는 걸 피하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네, 미국 국방부가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만을 겨냥한 군사 옵션도 고도화되고 있다는 진단인데 다만 미중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도 함께 담겼습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지역 후 첫 훈련에 나선 중국의 세 번째 항모 푸제남. 전자식 캐타펄트를 활용해 J-35 스텔스 전투기 등 함재기 운용 능력을 점검하며
3항모 체제를 갖춘 중국이 원의 작전 단계로 들어섰음을 보여줬습니다. 它能够在较短距离内满足我们近代机的加速需求，然后又能在极短的距离内将我们的动子制动停住。 미 국방부는 2025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이 2035년까지 항공모함 9척 체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핵과 해군, 장거리 타격, 사이버 우주 전력까지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미국 본토의 안보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중국군이 최대 2,000헬이 떨어진 표적까지 타격할 수 있고 대량 공격 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군 전력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대만을 둘러싼 군사 옵션도 구체화됐습니다. 2027년까지 대만을 상대로 전략적인 결정적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역량 확보를 목표로 복수의 군사 시나리오를 개량했고 지난해 실제 훈련으로 일부를 검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중국이 투명성을 결여한 채 군사력을 빠르게 증강시키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政府としましては我が国周辺の軍事動向に対して強い関心を持って注視をしながら冷静かつ毅然と対応していく考えであります。 올해 중국 군사력 보고서 분량은 작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이면서 미중 관계 안정과 소통 확대도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중국의 군사 위협을 분명히 하면서도 충돌 관리 메시지를 병행한 만큼 미중 간 전략 경쟁은 긴장과 관리가 동시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베이징의 사람뉴스 TV 배삼진입니다. 중국이 핵탄두 생산 시설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현지 시간 28일 위성 사진 분석을 토대로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쓰촨성 핑퉁 인근의 산악지대에 있는 핵탄두 관련 생산 단지는 지난 5년간 대대적인 증설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핑퉁 단지는 중국의 플루토늄 핏 생산과 연계된 시설 가운데 공개적으로 확인된 유일한 곳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이 2024년에 600기 초반에 머물렀지만 2030년까지 1000기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